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의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런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을 동조 또는 비호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사실상 응원하다시피 또는 비호하다시피 하는 그런 행태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습니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겠죠. 지금 당장 극우화된 일정 소수 집단이 좀 아까워서 거기와 결합해서 손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 닳지 몰라도 큰 해악이 될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우적인, 정말 극우 이단적인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좀 되찾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정신차려 국힘당 31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란 극우정당으로 변해버린 국힘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누가 봐도 지금의 국힘당의 모습은 정치를 포기한 내란 옹호 극우 집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자들이 여태 정권을 잡고 있었다는 게 경악스러운 수준인 겁니다. 말해 뭐 할까요? 그 알량한 권력 한 번 더 누려보겠다고 이러고들 있는 이 자들을 보니 두 번 다시 이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확신마저 드는데요. 이들의 끝은 정당 해산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국힘당 권선동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는 거꾸로 경찰 탓을 하더니 이번엔 난데없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재판관들을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야권에선 헌재 심판 결과를 부정하려고 벌써부터 생트집을 잡고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또 국힘당 내에서도 헌재 무력화 시도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갈수록 비정상이 되어가는 국힘, 권력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국힘당 권선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느닷없는 생트집은 이들이 진보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라는 이유 탓인데요. 기가 막힌 거죠.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 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권 대표는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과 정치사법 카르텔을 이루고 있으며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의 차원이라는 말까지 입 밖으로 꺼내들었는데요.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저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권 대표의 헌법재판관 공격은 추후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법치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불리하면 헌법과 법률마저 깡그리 무시한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헌재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던 이전 전략이 차라리 덜 졸렬해 보입니다. 국힘당 안에서도 심판 불복을 감안한 거라면 아주 불순한 의도라며 헌법재판관을 존중하고 어떤 결과든 인정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경태 국힘당 의원은 현재까지 정당이 또는 국회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오죽하면 국힘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국힘에 돈 없는 헌재 흔들기, 이런다고 탄핵이 기각될까요? 아니면 내란죄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주고 싶은데요. 정신차려 권선동, 정신차려 권영세라고 말이죠.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일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데 그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명색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그에 걸맞은 책임감은 없어 보이고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위기감만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을 받드는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에 전공법은 없고 꼼수만 난무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언급한 부분은 박제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그 대목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특히 카르텔이 있다라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는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다선의 원내대표란 자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우리법 연구회를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여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이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데 경의를 표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 입으로 그때 우리법 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 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지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SNS 게시글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선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언급하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검열이고 사찰입니다. 권 대표님,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해온 일을 세간에서 흔히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인간적 도리에서 기회되면 면회를 가겠다라고 했다는데 도리를 찾고 계시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 대표가 내란 수계를 끝까지 감싸고 도는 것도 모자라서 탄핵 심판까지 회방 넣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마시고 국민에 대한 도리나 똑바로 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한 검찰의 수상한 행보가 계속해 또 다른 의심을 낳고 있는데요. 이들의 꿍꿍이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은 수사를 받고 복귀해 여전히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록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 차장이 윤석열 곁으로 복귀했는데요. 체포됐다 김 차장이 풀려난 뒤 경호처 내부에선 그가 윤석열과 군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이 담긴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나 증거인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또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5일 전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있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김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 직후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을 소극적으로 막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일째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도 검찰 내에 윤석열 라인이 살아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하기만 한데요. 진짜 이들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무차관님, 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PPT 올려주세요. 이거 영장 기각한 거,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금 언론에 반려가 뭡니까? 영장 제지한 겁니까? 반려가 뭐예요? 영장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영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해야지 왜 반려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왜 그렇게 썼습니까?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반려라고 하는 거죠?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성훈 경호차장 지금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것은 제2의 내란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영장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피의자 윤석열 편들어주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지금 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해가지고 김성훈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주는데 우리도 처벌 안 받겠구나. 폭도들의 배후 조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의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그 해당 기준에 담당 따라 판단한 검사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검에서 지휘한 거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대검 어디서 지휘했습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구체적인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오늘 출석을 해야죠. 법무차관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검사가 해당 검사 법과 기준에 혼자서 저 따라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휘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에서 지휘했습니까? 이 검사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 지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세요.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했는지, 대검 형사과에서 어떻게 이 영장 기각하라고 지휘했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